네, 한류어 언어 11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수업은 듣기에도 말랑말랑하고 편하죠? 네. 네, 23쪽 PPT 자료 23쪽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팬덤이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미, 뭐 광신도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1세기 현대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대중 슈퍼스타들은 거의 그런 어떤 뭐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팬들의 그런 어떤 열광적인 그런 뒷받침으로 더욱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거의 뭐 팝의 역사에서 최고의 그런 어떤 팬덤을 갖게 된 BTS의 경우에는 이 아미들이 단순한 그런 팬덤을 넘어서서 아주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해주는 프로모터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지은 교수는 1급 프로모터로서의 아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으로 사실 이제 해외에서의 인기가 역수입되어서 결국 그들이 K-팝 아이돌이 아닌 뭐 K-팝 센세이션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보이밴드다라는 얘기로 뭐 단순한 K-팝을 넘어서 뭐 BTS 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집력이 폭발한 것이 2017년 빌보드 시상식.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실은 그 팬덤의 큰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시상식들이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눈요깃거리? 그래, 이거 좀 시청률 한번 조금 얼마나 올리나 한번 해볼까? 뭐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조미료의 역할로서 초청이 되었던 것 같죠. 초청이 되었던 것 같고, 또, 그때 보면 또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되게 어떻게 보면 주눅 들어 있는 모습도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팬들로 하여금 더욱더 뭐랄까, 결집력을 가지고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틀스가 온 것 같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거죠. 뭐 이 정도야라는. 이제 그 이후로 흥행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소위 말해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미국 시장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24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도 이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팬 베이스에 2018년 레이스 포 골드라는 그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달성을 한 것에 대해서 자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냈던 레포트 중에 정말 놀랐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사색 당파 그 조직도를 그 방탄의 멤버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뭐 그런 것도 있죠. 5.18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든지, 봄날이 세월호와 관련된 그런, 뭐 그 배경이 되는 어떤 누구나 왜 내가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또, 스타의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어떤 그런 팬으로서의 열성이 가능하다니라는 그런 존경심조차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베이스에 좀 자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25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방탄의 홍보와 목표 달성에는 이런 커다란 팬베이스들만 나선 것이 아니고 아주 개인들도 뭐 학교 이제 보드죠.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방탄 노래를 홍보하고 말하자면 친구를 영입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 시장에서 보기에는 비영어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안이란 약점, 이런 것들, 또 그들이 선호하는 아티스트적인 솔로 가수가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이 소위 풀뿌리 마케팅으로 스스로 본인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이 팬들은 게릴라다. 소위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다. 26쪽에 가보면 아미들이 생활 속 게릴라 홍보, 학교의 광고보드, 그다음 화장실의 포스트잇 이런 식으로 사실 관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 그 화장실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홍보 문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붙여놓으면 뭐 앉아서 보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2차 시 수업에서
맥도날드의 그 세트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어떤 그 식문화를 어느 정도 배려해서 그럴 경우 주로 이제 고기가 문제가 되니까 패티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버거를 뺀 그런 BTS 세트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서구권의 그런 영미 팝 스타들보다 훨씬 커버하는 국가의 영역, 문화의 영역이 넓고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팬덤의 다양성이 이제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 뭐 우리가 앞에서 팬과 팬덤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만 그런 어원에 대해서 배웠지만 오늘날에는 무언가에 대해 마니아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을 팬이라 하고 팬덤은 그런 마니아적 열정을 공유한 사람들의 이제 집단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팬덤이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금의 어떤 그 팝문화의 흐름도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빌보드가 혹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혹은 올해의 그래미가 굳이 그들이 뭔가 무시하고 싶어 하거나 폄하하고 싶어 하는 아시안의 보이밴드를 초대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흥행이 필요했다라는 것, 특히 올해 그래미는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흥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는 달리 그들의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그런 시상식들이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공중파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것은 뭐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도 요번에 뭐 과거에는 분명히 그 저기 그래미 시상식 같은 거 공중파에서 이렇게 이제 방영을 해주면 참 열심히 봤었던 기억이 나요. 주로 80년대, 90년대 초반 귀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우리가 즉시 볼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도 보면서 왜 방탄이 인기 있는지를 알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무대가 식상하다, 지루하다, 뭔가 새롭지 못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팝 음악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있어요. 좋은 음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퍼포먼스적으로는 내 눈이 좀 높아졌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엠넷에서 방영하는 뭐 아니면 뭐 음악 프로에서 방영하는 그런 무대라든지 퍼포먼스를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이 팬덤들이 이제 그야말로 우리보다 앞선 선진 대중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수용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마돈나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마돈나가 란제리에 가까운 옷에 십자가를 치렁치렁 걸고 나와서 그녀에게 열광한 팬들은 마돈나가 보여주는 정숙한 여성상의 파괴에 신드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어요. 이러면서 이게 결국 뭐냐면 마돈나가 대변하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알려주는 그 팬덤의 정체성이에요. 팬덤의 정체성이고 그럼 아미의 정체성은 뭘까요? 자, 아미들이 그 아미라고 하는 팬덤이 인종차별을 한다든가 자,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을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아미는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다양한 그야말로 뒤에서 이제 LGBT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성소수자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다양한 팬덤인데 거기서 뭘 차별하고 뭘 배제하고 한다면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팬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글로벌하고 그야말로 다양한 그래서 그 이제 스타디움 투어가 시작됐을 때 미국의 공중파에서 이제 취재를 나간 기자들이 다 하는 발언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히잡부터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그런 콘서트는 일찍이 보지 못했다.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K-팝 팬덤의 구성적 특징을 어린 10대 여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방시혁이 이것을 노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방시혁도 분명히 듀란을 근데 듀란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보이밴드는 지난 여러분 머릿속에 한참 전에 사라졌겠지만 분명히 굉장히 프로듀싱을 하는 능력 있는 밴드였어요. 그러니까
공장형 뭐 그런 밴드가 아니라는 거야. 따로 프로듀싱을 해주고 작사 작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지향한다고 했었죠.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데 지난번에 아카이브 K인가 왜 한번 내가 보라고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박진영이 JYP가 미국은 10대의 그런 일종의 우리 마돈나에서 배웠던 버블팝이 있는 반면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한 20대 놓고 쭉 중장년층으로 딱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 중간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뭐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원더걸스로 뚫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타겟을 잡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비어있는 그 세대가 비어있는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가수로서의 상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거기 이제 원더걸스를 넣고 미국에 진출을 시켰던 것이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방탄의 경우에는 굳이 그런 타겟을 가지지 않았는데 우연히 하다 보니 이제 단순한 아주 그 로우틴이라고 하죠. 로우틴을 벗어나서 하이틴과 20대, 30대 이후로 더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방탄의 곡을 담은 것 지난 1차신가 2차신가 내가 얘기를 해줬을 때 그 가사가 주는 묵직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네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북미 스타디움 공연을 통해서 이제 BTS는 좀 다르다. 그래서 BTS 팬덤의 가장 큰 장점은 결과적으로 포용성과 확장성이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남성 팬도 많고 요새는 보면 특히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중장년층도 많고. 자, 29쪽으로 가겠습니다. 중장년민. 이게 이지행 선생의 책은 2019년인데 지금은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왜 이제 소위 말해서 리액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주로 이제 그 젊은 여성들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면 요즘은 유난히 남성들의 리액션 그러니까 사실 뭐 처음에는 신기해서 선생님도 우와 외국인들이 이런 걸 보나 막 이랬어요. 요새는 보지도 않고 이제 화면만 보고 이제 보면 보통 프로듀서들이 보고 리액션을 하거나 아니면 가수나 이게 좀 더 아까 말했다시피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에게 평론가가 붙잖아요. BTS에 평론가가 붙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지금 국내 평론가가 붙는 게 아니라 마치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에게 미국의 평론가가 붙어서 해석을 하듯이 이제는 그들이 이제 BTS의 곡을 평론하시죠. 그런 확장성을 갖게 된 이런 그런 어떤 좀 영역의 확대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곡을 낸 것도 이제 큰 의미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계속 BTS가 영어곡을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멤버들 모두가 이제 이제 RM이 영어를 잘하지만 정말 전형적인 한국에서 배운 영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참 잘 배운 아이죠. 선생님은 뭐 아들뻘이기 때문에 참 그 예쁘게 큰 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엄마는 처음에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글로 빠졌을 때 그냥 공부 열심히 할 것이지 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아마 지금은 잘했다 싶겠죠. 네. 어찌되었건 간에 그렇다면 이제 모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멤버들은 당연히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사에 본인들이 몰입을 하고 본인들이 가사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영어로는 결국 남이 받아준 거를 이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싱글 하나 정도는 왜냐하면 다양한 팬들이 있는데 뭐 아랍어로 불러주고 뭐 타갈로그로 그래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영어. 왜냐하면 일본어로 왜 부르느냐는 얘기를 계속했지만 일본어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우리가 영미팝 문화권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 거대 시장이 중국 그것보다 일본이 훨씬 음반 시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탄 이외에도 다 일본 노래를 불렀어요.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유 일본어로도 부를 거면 참 정말 이렇게 저렇게 방탄을 좋아하는데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한국어로 부르고 좀 어려우니까 한두 곡 좀 영어 노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정도의 가치죠. 그 정도로 접근해야지 아마 전체곡이 영어 앨범 이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부르는 사람들과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이 몰입할 수 없지 않을까. 네,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29쪽으로 보면 한국 포털의 방탄 관련 기사의 댓글 이용자의 나이와 성별 분포도를 보면 언젠가부터 이용자 수 1위가 40대와 30대 여성. 나이가 이미 들어버렸죠. 네, 들어버렸고 사실 여러분 세대는 내가 이제 한류와 언어가 이제 두 번째 학기째인데 그 보고서를 이제 그 첫 번째 보고서는 지금 똑같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류의 범위와 정의. 근데 두 번째 보고서는 다르게 낼 건데 내가 이제 이 첫 번째 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범위를 보고 정의를 하느냐가 본인이 한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한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케이팝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뭐 여러 가지 식문화라든지 좀 더 범위를 넓게 경제라든지 또 뭐 상품이라든지 좀 경제적 가치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의미의 한류 확장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좀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방탄의 경우에는 이렇다는 것. 뭐 그렇다고 해서 방탄팬텀의 주요 그 소비 연령층이 중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댓글을 남기는 이제 기성세대들이 많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팬덤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케이팝 팬이라는 것을 또 이게 또 다른 서구에서는 케이팝 팬 그러면 약간 뭐랄까요? 아웃사이더 특이 취향 뭐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래서 밝히기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거였는데 서구 문화권에서 프라우드 BTS 아미 뭐 이런 식으로 뭐 누나 네 이렇게 해시태그로 자신의 나이와 직업을 함께 밝혀서 팬덤의 벽을 넘는 팬덤의 정체성 선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특히 2018년, 19년 이제 BTS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나 아미였어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티켓 판매 비교 분석을 해보면 18세에서 24세 여성 팬 비율이 49%에서 36%로 감소하고 이들보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그다음 남성 팬들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같이 공연을 가거나 함께 공유하거나 이런 경향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0쪽을 가보면 여기서 이제 방시혁이 탑 팬덤에 비해서 남성 팬덤이 많다. 뭐 이거는 특히 해외에서 보여준 가시적인 성과들 때문에 뭐 이렇게 4, 50대, 60대 아저씨들 좀 특히 이제 국뽕에 차오르는 그런 시대들 일종의 국가대표에 준하는 입지를 가졌다는 암묵적 동의를 보고 민족주의적 감수성에 따른 선호라 할 수도 있어요. 네, 분명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순수한 팬심으로 접근하는 남성 팬은 오히려 외국에 더 많다. 그러니까 국뽕 말고 정말 너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외국에 더 많고 그래서 성별 통계의 비율을 보면 생각보다 남성들의 이제 악플이 아니라요. 헤이터들이 아니라 긍정적 남팬들의 댓글이 한 이제 4 정도나 나온다라고 합니다. 뭐 또 이것을 폄하하기를 약간 그 케이팝 아이돌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젠더리스 약간은 그런 이미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그래서 뭐 조금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남팬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서구에는. 여기서 이 팬들에 대해서 하나 재미있는 거는 거기 밑에 보면은 그 단락의 끝에 보면 미소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성 혐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BTS에서 열광하는 남팬들은 왠지 지각이 있고 뭔가를 알아본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면 뭐 여성 팬들은 조금 뭐 잘생긴 외모에나 빠진 뭐 그런 팬들이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좀 그것도 웃기죠. 뭐 남자들은 뭐 예쁜 여배우 좋아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아직까지도 그 대중문화 소비자들의 그 10대의 그 우리가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 10대 팬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랄까 낮추어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틀즈를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역사적 인물들로 취급을 하지만 비틀즈가 처음 미국에 그 상륙했을 때 이제 그 여성들이 다 막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막 했을 때 미국 언론들은 되게 냉정하고 저 한심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비틀스를 알아본 거죠. 알아본 거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10대 여성 팬들에 대한 폄하도 굉장히 어떤 여성 혐오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나의 얘기라기보다는 이 저자의 판단입니다. 네, 31쪽으로 가겠습니다. LGBTQ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K-팝 아이돌, 특히 K-팝 아이돌, 남성 아이돌들의 경우에는 여성 아이돌들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마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 서구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너무 애기 같다 뭐 이런 이미지였다면 남성 아이돌들은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예쁘잖아요. 미소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여러 가지로 뭐 좀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 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그 뭐랄까 커뮤니티에서 K-팝 아이돌들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소비되었어요. 소비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랄까 자신들의 어떤 그런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체성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영상을 함께 소비하면서 실제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선호를 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K-팝이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 붐을 이끈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유튜브 리액션 비디오였던 거예요. 근데 기존의 서구 남성성의 기준과는 달리 전혀 다르죠. 소위 말해서 이게 막 그들은 화장하는 것도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그런 막 그런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뭐 이제 그 뭐죠?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그런 이미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리액션 비디오를 생산해내기 시작한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게이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예쁘니까 이렇게 예쁜 남자가 있다니 이러면서 좀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케이팝에 대해서 그러한 이미지가 사실은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뭐 이런 것을 뭐 옳다 그르다의 측면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그 영상을 소비하고 또 널리 퍼뜨리고 또 반응을 했던 거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커뮤니티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이 게이 커뮤니티가 방탄에 본격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큐어에 대한 멤버들의 태도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멤버들은 어차피 공중파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언더독의 성향을 본인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타 아티스트의 음악을 소개하거나 그러니까 음악을 추천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을 꺼리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서구의 아티스트들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동성애자거나 샘 스미스를 소개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도 지금은 뭐 샘 스미스 정도면 엄청나니까 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커뮤니티는 더욱더 이제 소비를 하게 됐고 자신들이 방탄에서 수용되어진다. 아, 이 사람들은 우리를 수용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방탄의 메시지, 방탄 팬덤이 보여주는 포용성.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도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용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18년에 월드 투어 파리 공연에서 일단은 이런 그 LGBTQ 팬들이 성소수자의 상징인 커다란 무지개 깃발을 펼쳐든 채 무대 앞쪽에 자리를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깃발에는 방탄에 대한 수많은 감사 메시지와 함께 이런 말을 썼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 게 love yourself니까요. 내가 어떤 성적 정체성과 지향성을 갖고 있던 간에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고마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커뮤니티가 우리 그 BTS를 다 살려줬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실은 K-팝 전체에 대해서 이들 커뮤니티가 되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네, 3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이 나왔고 언더독의 정체성, 소수자,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 뭐 이제 2000년대 중반 해외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이건 이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했지만 그 가운데 K-팝은 상대적으로 좀 더 이게 드라마나 한국 문화에 익숙한 아시아, 남미, 아랍권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플러스 독일 이렇게 쫙 퍼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무 재밌는 것이 특히 서구권에서는 취향이 독특한 괴짜들이 좋아하는 일종의 하위 문화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화 박람회인 코미콘과 케이팝 콘스터인 케이콘이 이렇게 묘하게 수용층이 겹치는 거예요. 그 이제 사실 이제 이제 뭐 일본 만화 요즘은 이제 웹툰도 여러분이 이번에 복원에 쓴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웹툰도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일본 만화를 일본에서 지금 남은 건 애니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정도이긴 한데 일단은 그게 겹치는 거예요. 코미콘과 그 케이콘이 묘하게 수요층이 겹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수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랑 코드가 맞으면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케이팝 팬덤 외부에 있는 지역들 그 중에서도 막강한 미국 팬덤이 유독 방탄에게만 만들어진 건 뭘까? 이제 이게 언더독 서사가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방탄이 이렇게 굉장히 글로벌해진 건 미국의 힘이에요. 미국의 힘이죠. 미국이 이렇게 막 방탄을 수용하니 영국도 당연히 수용을 하고 영국이 수용을 하니 당연히 유럽 대륙도 수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미국의 언더독 정체성은 지금도 보다시피 인종과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수자들, 인종적 소수자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방탄에 대한 감정이입이 굉장히 쉬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방탄에게 스스로의 모습을 투사하며 차별적 사회 분위기 속에 놓인 자신도 그들을 통해서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코어한 팬들 이제 뭐들은 이제 또 그리고 코어한 팬들이 이제 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자꾸 전달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 뭐 나투더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저기 뭐죠 선생님이 정신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이 이제 미국에서 수용이 된 것이고 33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인 계층에 어필을 하게 되었다. 그 노벨상을 탄 코엘류 같은 사람도 계속 방탄에 대한 그런 뭐 트윗을 올리고 그러니까 노벨문학상을 탄 사람이 노래와 춤만을 보고 좋아할 가능성은 없죠. 뭔가 그 가사나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최근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네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한 사용자 이렇게 해서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항상 방탄 얘기만 하신다. 아미의 90%가 대학 교수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문학하시는 교수님들 공부과에서도 뭐 우리 남자 교수님 한 분이 방탄이 아니라 군대 안 보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주의의 그런 것도 하나 있어요. 단순하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적 메시지에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악 한번 듣지 않고도 얘네들은 뭐 훌륭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방탄이 만드는 현상뿐이 아니라 방탄의 콘텐츠 자체가 되기도 하죠.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아마 이거는 프로듀서인 그 방시혁이 그 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들을 발표하면서 에피파니를 4위에 올렸어요. 저도 이 에피파니라는 곡을 되게 좋아해요. 네, 진이 부른 에피파니 곡도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요. 이 에피파니라는 말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동방 박사들의 상태, 즉 신의 존재가 현세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한 상태.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나 통찰을 마주한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노래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성탄절을 지나 1월경에 검색이 많아지는 이 단어가 8월에 갑자기 검색력이 치솟은 거야. 일반인들이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메리엄 웹스터 측에서 조사를 했더니 방탄의 새 앨범의 수록곡이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34쪽에 또 가보면
그 이제 B가 불렀던 싱귤레리티도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 특이점, 과학에서 말하는 특이점, 그다음에 극상의 행복을 말하는 유포리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매비는 선생님의 플레이리스트에 있습니다. 내자비는 다들 많이 하는데 자매비도 가사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134430이에요. 혹시 뭐 대부분 알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모른다면 한번 들어보고 가사를 좀 의미할 만한데, 우리 뭐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 알죠? 플루토. 이제 플루토가 2006년에 그 이제 태양계를 도는 행성에서 아웃이 됐어요. 플래닛이 아니야 이제. 근데 플래닛이 아니고 아닌데 아닌 이유가 뭐냐면 크기와 형태가 비슷한 규모로서 비슷한 에리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소행성이 발견이 됐어요. 그 인근에서. 그럼 얘도 같은 크기 때문에 명왕성 플루토도 이제 행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지구를 도는 행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명왕성이나 플루토로 불리지 않고 번호로 매겨서 134340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참 뭐랄까 원하지 않게 어떤 관계에서 제외되는 그런 되게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딱 보면서 야, 어떤 가수가 이런 어떤 모티브를 잡아서 곡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릎을 쳤던 곡이고, 자매비도 좋고, 뭐 그래서 2024년에 그 우주 플레이리스트라는 것에 이제 올리는, 이제 우주에서 듣는 음악 중에 방탄의 곡 중에 이 134430도 340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소우주 뭐 이런 곡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학자들을 좀 자극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지적인 충만감, 뭔가 그냥 대중 가수인데 약간 지적인 어떤 뭐 굳이 말한다면 좀 나쁘게 말한다면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인층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책도 나오고 끊임없는 분석 논문이 나오고 그러죠. 싱귤레리티가 발매될 당시 팬들이 이 단어를 SNS에 막 트렌딩을 했는데 과학자들은 이거 뭔지도 모르고 뭐 새로운 뭔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페르소나 나오죠. 자, 그래서 앞선 마이클 잭슨에서의 페르소나가 나오다 보니까 심리학적인.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 책을 쓴 이제 머레이 스타인의 박사의 그런 어떤 책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말하자면 뭐 일종의 아미 팬덤의 가세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35쪽에 가보면 이제 특히 이들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는 이제 유독 문학적 레퍼런스가 많다. 뭐 다들 아는 얘기니 봄날의 뮤직비디오는 SF 소설가인 그런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나투데이 가사, 이게 마틴 킹 목사 알죠? 암살당한 킹 목사의 연설이에요. 이제 뛸 수 없으면 날 수 없으면 뛰고 뛸 수 없으면 안 되면 기어서라도 가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인용했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문학적 메타포를 이용하다 보니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뭐랄까 방탄에 찬사를 보내죠. 그들의 메타포에 찬사를 보냅니다. 네, 36종 얘기는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연결되니까 그냥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그래서 결론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민 아미. 국경을 넘어서는 아미는 어느 순간 같은 공간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아주 특별한 팬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 시대의 시민 아미라고 해서 방탄은 당신이 생각하는 보통의 보이밴드가 아니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삶을 바꿨는지 구원했는지 고백하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알제리 대통령의 연임 반대 시위에 다음과 같은 플랜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나투데이의 가사가 나와요. 선생님도 나투데이 가사 좀 좋아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언더독들은 들어라. 우리가 질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게 오늘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싸울 것이다. 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탄가미는 21세기 온라인 세계의 새로운 스타와 팬덤의 패러다임을 구축한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하나의
신자유시대의 시민이 된 것이다. 거창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다음 페이지 보면 Today we fight라고 하는 Not Today 가사를 들고 있는 시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1주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 수고했습니다.